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공익위원 전원 사퇴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주 새롭게 출범합니다. 중립 성향의 공익위원들이 늘어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소폭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오는 목요일 위촉됩니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은 모두 8명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등입니다.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이 되는데 가장 연장자인 박준식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의 과거 발언과 연구 자료 등을 봤을 때 대부분이 최저임금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공익위원 물갈이 자체가 속도 조절을 위한 수순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지난해 두 자릿수 인상을 주도한 기존 공익위원들이 올해 심의에도 참여할 경우 속도 조절의 모양새를 갖추기 어려운 만큼 공익위원 진용을 새로 짠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에 대해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총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주기 기대한다고 한 반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란 정부 지침에 충실한 위원들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경계했습니다. 진용을 새로 갖춘 최저임금위원회는 목요일에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들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경기도 내 대다수 버스업체가 임금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던 버스업계의 파업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지난 15일로 예고됐던 버스 파업이 경기도의 요금 인상 결정으로 일시 유보된 가운데 버스업계의 노사 간 임금 단체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내 300인 이상 사업장 중 11곳이 이번 주부터 단체 협상에 들어갔고 나머지 9곳도 다음 주부터 협상을 시작합니다.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이들 사업장의 버스는 총 6,400여 대로 경기도 내 전체 시내버스의 61%에 달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운전기사들은 주 68시간까지 가능한 격일제 근무에서 1일 2교대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월급이 100만 원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사업장마다 운전기사 부족 사태가 빚어져 최대 4,000명가량을 추가 채용해야 합니다. 노조는 생계가 어려워져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대규모 추가 채용이 불가피해 임금을 올릴 여력이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노조는 업체별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다음 달 중순 사측 대표들과 일괄 협상하는 조정회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파업을 유보한 준공영제 시행업체들과 300인 미만 일부 사업장도 참여합니다. 노조는 임금과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사상 초유의 버스 대란이 우려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10년 넘게 한자리에서 치킨 가맹점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어떨까요? 본사에 이런 갑질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 연장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잘 지켜질지는 의문인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15년간 경기도 파주에서 치킨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성일 씨. 40대 후반에 시작해 직접 배달 일을 하고 전단지를 돌리며 힘들게 자리를 잡았던 김 씨는 올해 초 갑작스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는, 계약 통보는 난 동의할 수 없다. 진짜 잠을 못 자요. 그 압박감이,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식구들이 모두가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15년 동안 장사한 데를 갖다가 간판 내리는 거죠.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계약 후 10년 이내에만 갱신권을 인정해 김 씨는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말 외엔 아무런 사유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브랜드가 10년 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전체의 60%를 넘습니다. 때문에 계약 갱신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공정위가 계약 10년이 넘은 가맹점주에게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장기 점포 운영자가 실정법이나 영업 방침을 위배하지 않는 한 갱신을 원칙으로 하되 양측이 합의해 정한 평가 방식에 따라 갱신 여부를 정하도록 한 겁니다. 그간 가맹점주의 주요 애호사항 중 하나인 장기 점포의 계약 갱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잘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가맹법을 전혀 고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그거 안 지킨다고 한들 법적인 책임이 없잖아요.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도 참여한 만큼 어느 정도 제도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오는 31일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으로 들어섭니다. 해외여행 중에 출국장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산 물건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싫거나 친지들 선물 깜빡했다면 입국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생긴 겁니다. 소재영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할 때 빠지지 않고 들리기 마련인 면세점. 쇼핑할 때는 즐겁지만 산 물건을 가져갔다 다시 들고 와야 한다는 점은 불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귀국할 때도 면세품을 살 수 있는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공항에 들어섭니다. 위치는 입국 신고장을 지나 세관 신고 전 수화물을 찾는 곳 옆입니다.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 선물을 깜빡 잊고 못 샀거나 했을 때 여기 앞에 바로 있으면 금방 사가지고 가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은 주류와 향수, 화장품 등 10여 개 품목으로 담배나 $600 이상 고가의 제품들은 제외됩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겨도 면세품 재반입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시내나 출국장, 기내 면세점 구매 한도 $3,000 외에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를 더 살 수는 있지만 들어오는 면세품 합계가 $600를 넘으면 초과분에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여행객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귀국길 승객들에게 기내에서 면세품을 팔아 쏠쏠한 수입을 올렸던 항공사들에는 타격이 예상됩니다. 판매 품목이 비슷한 데다 승객들이 더 많은 품목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직접 보면서 고를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내 면세점은 사진으로만, 그림으로만 보니까. 첫 입국장 면세점은 오는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문을 엽니다. 연합뉴스 TV 소재형입니다. 요즘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값을 깎아주는 대신 돈을 한꺼번에 받는 소위 패키지 시술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유받으면 환불 규정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혹해서 돈 냈다 환불을 못 받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서울 송파의 한 피부과를 찾은 A씨는 레이저 시술 10회분을 결제하고 2번 시술을 받았습니다. 1회 15만 원인데 한꺼번에 내면 120만 원이란 말을 듣고 한 겁니다. 원래 80만 원이라는 목주름 제거도 30만 원에 해준다는 말에 함께 시술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찾았을 때 시술해줬던 의사가 그만뒀다는 말에 A씨는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시받은 환불액은 고작 29만 원. 시술 금액을 모두 원래대로 계산한 110만 원에 위약금 10%까지 요구한 겁니다. 병원은 부작용에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요구하다 이를 거부하자 이마저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선생님이 그만두셨으면은 우리 환불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오더니 막 화를 내면서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A씨 같은 피해 사례는 2016년 62건에서 매년 늘어 최근 3년여간 270여 건에 달합니다. 레이저나 제모, 보톡스 등 피부 시술이 47%로 가장 많았고 성형수술이 26%였습니다. 피해 사례 92%는 방문 첫날 할인 안내에 충동적으로 결제한 것이었습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본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병의원의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환급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계약 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반갑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내 마지막 남은 태양광 핵심 부품업체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건데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각국 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져 이제 중국 업체들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태양광 장비 핵심 재료와 부품을 만드는 웅진에너지는 10년 전만 해도 40%에 가까운 이익률을 내던 곳입니다. 주가는 18만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내리 적자를 내더니 설립 13년 만에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주가도 900원대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폴리실리콘을 녹여 만든 태양광 전지재료 인곡과 이를 얇게 잘라 태양광을 흡수해 전기로 바꿔주는 웨이퍼 생산이 주업인데 중국 기업을 빼면 전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업체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이 회사가 쓰러진 건 중국 업체들의 저가 물량 공세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전기료를 국내 전기료의 30에서 40% 선에 지원하는 바람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겁니다. 중국 업체들의 밀어내기에 2013년 1.2달러대이던 웨이퍼 값은 재작년 77센트, 최근엔 40센트로 추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국내 10여 개 대기업들이 철수하거나 도산했고 미국, 독일의 유수 기업들도 시장을 떠났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 업체들의 동무대가 된 겁니다. 중국에서 치킨 게임을 하면서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어갖고 그 글로벌 기업들이 가격을 맞춰서 팔다 보면은 이제 적자를 다 보게 되는 구조고 자연적으로 이제 부도가 나고 도태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선 회생 가능성도 낮아 태양광 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우리나라는 원재료를 중국에 의존해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지표 악화에도 그간 경기 회복 기대감을 가졌던 것은 경기 심리 지표가 나쁘지 않았던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자 심리가 반년 만에 다시 나빠지고 중소기업 경기 전망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란 전망은 늘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한 달 전보다 3.7포인트 떨어진 97.9. 기준값 100을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100을 밑돌면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5달째 상승하며 지난달 7개월 만에 100을 넘겼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비관론 우세로 돌아선 겁니다. 가계 경제는 어렵게 보고 있어요.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공산품 가격들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예전 그 가격에 비해서 살 수 있는 게 좀 품목이 좀 적어지는 것 같고 수입은 이렇게 늘지 않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한은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격화와 수출 부진, 경기 지표 악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소비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 비관적 경기 전망이 늘었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경기 전망 지수는 원래도 기준치 100을 한참 밑돌았는데 다시 1.6포인트 더 떨어져 86에 그쳤습니다. 체감 경기와 전망은 악화한 반면 반년째 하락세인 집값이 반등할 것이란 전망은 확산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한 달 전보다 6포인트 뛴 93.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 상승이 집값이 반등할 것이란 신호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연봉을 많이 받는 곳에 취업하는 구직자들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정말 특별한 노하우네요. 어느 때보다 주의 깊게 보는 시청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네, 얼마 전 한국노동연구원이 청년 삶의 질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보고서는 2016년에 한국 노동 패널이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청년
2,841명을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 취업 준비 비용이 많을수록 응답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용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평균 취업 준비 비용은 91만 원이었고 임시직은 72만 원이었습니다. 기업 형태별로는 외국인 회사 취업자의 취업 준비 비용이 24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업이 158만 원, 민간회사 85만 원, 공무원 8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의 취업 준비 비용이 11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1인에서 4인 기업은 74만 원, 5인에서 9인 기업은 102만 원, 10인에서 29인 기업은 79만 원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취업 준비 비용이 다른 기업의 취업자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결과네요. 그렇다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분야에서 비용을 가장 많이 썼던 건가요? 네, 취업 준비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입사 면접 준비가 30.1%로 가장 높았습니다. 2위는 27.7%가 응답한 자격증 취득이었고 3위는 취업 관련 정보 수집으로 24.9%가 뽑았습니다. 4위는 18.1%의 비율을 보인 외국어 능력 개발, 5위는 17.4%가 뽑은 IT,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 수강이었는데요. 6위와 7위는 외무관리와 국내외 현장 실습, 인턴십으로 각각 11.4%와 8.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간별로 보면 해외 어학 연수가 10.4개월로 가장 길었고 이어서 외국어 능력 개발에 7.6개월, 자격증 취득에 7.6개월 순으로 걸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외국어 개발 능력, IT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 수강, 각종 자격증 취득의 준비 비용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비용만큼이나 기간도 중요할 것 같은데 대부분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나요? 네, 이를 알기 위해선 우선 언제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했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 준비를 시작한 연령은 남성 23.8세, 여성은 21.6세로 나타났는데요. 이때 입사 원서 제출 횟수는 평균 6.6회, 면접을 본 횟수는 평균 3.1회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취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취업 연령도,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취업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는 것과 또 취업 준비 비용이 높은 청년이 연봉을 높게 받는다는 조사가 의미하는 건 그만큼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한 사람이 연봉을 높게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순히 노력만으로 연봉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인가요? 네, 응답자의 이 14세 당시 가정 형편과 첫 번째 일자리 임금을 비교한 결과 가정 형편이 실질적인 월 평균 임금보다 훨씬 높았다고 응답한 집단의 월 평균 임금은 20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고 응답한 집단이 받는 임금은 134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약 70만 원의 차이를 보인 거죠. 네, 그러니까 14세 당시 가정 형편이 좋았던 경우가 훗날 성인이 되어서도 임금을 높게 받았다는 거네요.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노동연구원 이지은 전문위원에 따르면 14세 당시 경제적 형편이 좋을수록 임금이 높다는 건 부모 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와 정부가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할 일이 많다는 걸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수저 계급론이 취업자의 첫 임금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 노력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경제적 위치도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부모 학력에 따라서도 첫 번째 일자리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인 자녀의 첫 번째 일자리 임금은 월 평균 216만 원으로 나타난 반면 중졸 이하인 자녀의 임금은 168만 원으로 나타난 거죠. 어머니 학력으로 비교해도 대졸 이상인 자녀의 임금은 234만 원으로 나타난 반면 중졸 이하인 자녀의 임금은 173만 원으로 61만 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연봉을 높게 받는 노하우에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능력, 학력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다소 씁쓸합니다. 이른바 계룡남, 계룡녀의 출현이 당연한 시대. 이 결과는 공정하고 과정은 평등한 시대가 하루빨리 올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